안녕하세요. 증강현실, AR 안경 쓰면 그냥 정보만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얘가 이해하고 막 실시간으로 같이 뭔가 하는 미래,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기기가 이 복잡한 현실 공간의 3D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죠.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큰 기술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자료들은 메타 AI가 내놓은 씬스크립트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3D 공간 재구성 방식을 아예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자료들 보면서 씬스크립트가 도대체 뭐고 기존 거랑은 어떻게 다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기존의 공간인식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온 VR, AR 헤드셋 같은 데 들어간 것들. 얘네는 보통 카메라나 센서 데이터 보고 벽은 평면, 모서리는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공간을 좀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현실 공간은 뭐 가구 배치도 막 제각각이고 구조도 예상 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종종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곤 했죠. 씬스크립트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씬스크립트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언어적인 접근을 썼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씬스크립트는 그 규칙 기반 변환 대신에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아시죠? 네네, LLM. LLM이 이제 문맥수백서 다음 단어 예측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어진 시각 정보,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다음에 올 공간 구성 요소를 예측하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벽 다음에는 뭐 문이나 창문이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공간을 이루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부터 공간의 어떤 문법 같은 걸 스스로 배우게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단 간 머신러닝, 엔드투엔드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그건 이 과정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종단관이라는 건 그 복잡한 중간 단계들, 뭐 사람이 규칙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본 시각 데이터, 카메라 이미지 같은 걸 넣으면 최종 결과물인 그 구조화된 공간 표현이 바로 탁 나온다는 뜻이에요. 초기 데이터부터 최종 해석까지 AI가 그냥 쭉 전 과정을 다 학습하는 거죠. 아하,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씬스크립트가 만드는 공간 표현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요. 간결하고 컴팩트, 완전하고 컴플리트, 또 해석 가능하다, 인터프레터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특히 그 해석 가능하다는 거, 이게 그냥 개발자만 편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간결하다는 건 당연히 메모리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담는다는 거고요. 완전하다는 건 뭐랄까 벡터 그래픽처럼 아주 깔끔하고 정밀한 기하학적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덕분에 뭐 공간 부피나 면적 계산 같은 게 훨씬 정확하고 쉬워지죠. 네네. 그리고 해석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뭐 오류 수정 쉽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미래에는 사용자가 직접 여기는 내 작업 공간이야 이렇게 딱 레이블을 달거나 아니면 AI 비서한테 내 침실 창문 옆에 저 책상 놓을 절이 나올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한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구조로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근데 이런 모델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공간 데이터가. 근데 실제 사람들 집안 찍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버시 문제가 너무 심각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 환경 데이터는 뭐 양도 부족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게 너무 큰 격이었죠. 그래서 메타 AI가 여기서 되게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에리아 신세틱 엔바이런먼트라는 이름의 합성 데이터셋을 아예 만든 겁니다. 합성 데이터셋이요? 가상으로 만든 공간 데이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와, 그 규모가 무려 10만 개의 서로 다른 가상 실내 환경에다가 그 안을 막 돌아다니는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만들었다니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정말 방대한 양이죠. 이 가상 환경 데이터 덕분에 일단 개인정보 침해 걱정 없이 모델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가상 데이터로만 하면 실제 환경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프로젝트 아리아 안경으로 수집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 환경 데이터를 써서 모델 성능 검증하고 또 미세 조정하는 과정도 당연히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가상과 현실 데이터를 둘 다 활용했군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벽이나 문 구조 파악하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기대되는 지점이죠. 신스크립트는 단순히 여기 문이 있다. 이걸 넘어서요. 문이 한 30도 정도 열려 있다. 같은 이런 상태 정보나 아니면 소파 같은 특정 물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물체를 이루는 다리, 쿠션 같은 하위 요소까지 표현하는 수준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그 정도 디테일이면 이건 AR, MR 기계의 활용도가 진짜 달라지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오른쪽 1m 앞에 문이 반쯤 열려 있어요. 같이 엄청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해지겠네요. 정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안내도 가능해지고요. 아니면 AI 비서한테 이 방벽 전부 다 칠하려면 페인트 몇 통이나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스크립처가 파악한 그 정확한 벽 면적을 가지고 답을 딱 줄 수도 있겠죠. 줄저 없이도요. 이야. 가구나 물건 배치 같은 거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훨씬 정교해질 거고요. 들어보니까 센스크립트는 그냥 3D 스캐닝 기술 좀 좋아진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가 우리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디지털 정보랑 현실 공간 사이의 벽을 허무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지능,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AI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센스크립트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센스크립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AI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일상 경험이나 정보를 얻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